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단속으로 7일 동안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한 근로자는 자유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는데요. 구금됐던 근로자들은 수갑에 족쇄까지 채워져 죄수복까지 입고 중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면서 귀국 연기 소식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 비자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아무쪼록 빠르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 산적한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황서희 씨. 네, 현재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충청 이남에서 교통량이 많습니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와 오산, 수원에서 짧게 밀린 뒤 C구간인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7km 답답합니다. 부산 방향이 보다 더 힘겨운데요. 충청권인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 호도 휴게소까지 무려 14km 밀리는데 이 구간 통과하실 때 4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기 서쪽에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15번 서해안선 서울 방향 광명역부터 금천까지 17km 꽉 막혔고 반대 목포 쪽으로는 팔탄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더 가서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5km 이상씩 속도를 줄입니다. 백번고속도로 양방향 송내를 지나기가 답답한데 판교에서 일산 쪽 서운분기점을 앞두고 10km 구간이 더 버겁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과 함께 사고 지점도 있어 안전운전에 신경 써 주셔야겠는데요. 50번 영동선 양방향 동둔내 하이패스 나들목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강릉 쪽으론 둔대 나들목부터 7km 구간 꽉 막혀 있어 충분한 여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천 방향은 정체 구간이 많은데요. 북수원과 부곡에서 2km씩 막히고 이후 군포부터 반월터널까지도 5km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뉴스펀치 1, 2, 3입니다. KBS의 이윤우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윤우 기자가 주말 뉴스광장의 앵커를 맡았다고요? 네,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뉴스광장이 몇 시에 하는 거죠? 주말 뉴스광장이 이제 토요일 6시부터 8시까지 방송됩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란 규명 타협 대상 아니다. 입니다. 네, 11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내란 규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초 여야가 이른바 그 더 센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도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언키로 합의하는 대신 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 법안 처리에 협의하기로 했었거든요. 협력하기로. 네, 협력하기로 예. 이제 합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합의를 겨냥하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맞바꾸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본인은 이러한 합의 과정도 몰랐고 이런 방식을 원하지도 않았다면서 이런 건 협치가 아니다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통상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당을 저격하는 발언을 하는 게 자주 있는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국회에서 민주당이랑 야당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건데 이 내란 관련 규명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 원칙을 못 박은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중 특히 좀 눈에 띄었던 건요. 이번 여야의 합의에 대해서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뭐 비난이 쏟아졌는데 저는 몰랐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예, 좀 일부 강성 지지층 여론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한 발언들로 보이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규명 전담 재판부인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여당과 정부가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을 나선 게 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이 비판이 나오니까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게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이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이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야당에서 위헌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이게 무슨 위헌이냐. 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외교 관련된 그 기자회견 발언도 관심사였죠.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그 미국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가 벌어졌던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망설이지 않도록 관련 비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먼저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막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 이 퇴임 순간까지 넘어야 할 산이 수없이 있을 거라고 예견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은 우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이 협력할 수 있는 거는 협의를 하되 이 뭐 따지고 규명해야 될 건 그것대로 따지고 규명하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 대북 관계만큼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특히 이 과거사나 영토 문제가 매우 어려운 주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위안부 강제징용 관련 문제나 이 독도 문제 등을 좀 거론을 한 거로 보이고요. 남북 관계를 놓고는 개선을 위해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도 이 북한의 태도가 냉랭한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앞선 회담에서 이 미국이 피스메이커를 해주면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북미 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했던 게 뭐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형식도 좀 정리해 주시면. 네, 30일 기자회견 형식과 비슷한 형식이었는데요. 뭐 시간이나 질문 개수는 30일 기자회견보다 더 많았습니다. 22개 질문 총 150분가량 진행이 됐고요. 저번 30일 기자회견과 동일하게 뭐 질문할 기자들을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거나 뭐 핵심 질문을 A, B로 나눠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등 좀 이런 격이 없는 분위기, 소통을 강조한 그런 기자회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펀치 뭡니까? 네, 두 번째 펀치는요.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8일 만에 구금에서 풀려난 우리 국민 300명입니다. 어제 전세기로 돌아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오후 3시 반쯤 미국 조지아주를 출발한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 지난 4일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이 8일 만에 한국에 도착한 건데요. 비행기에서 내린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이 체포 당시 입고 있던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던 가족들의 환호성, 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기다리던 분들 중 이제 도착한 가족들을 향해 막 달려가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 수백 명이 이제 수갑에 쇠사슬을 차고 있다가 풀려난 이 초유의 사태는 일단 일단락이 된 건데 우선 다행히 건강상의 문제는 모두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금됐던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귀국한 이들이 구금되어 있던 곳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다 많은 증언들을 했는데요. 특히 그곳이 굉장히 그동안 좀 열악하다고 지적이 많이 됐던 곳이라고 합니다. 좀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구금됐던 기간 동안 밥이나 물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7, 80명이 모여있는 큰 공간에 오픈된 상태로 변기 5개, 샤워장 7개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립된 칸막이나 이런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모든 생리현상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또 이제 구금된 국민들은 언제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나니까 기업들도 계속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직원들 함부로 출장 보내는 것조차 좀 불안하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비자 문제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우선 한미 양국이 당장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비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제 논의될 건 단기 사업과 관광 용도 비자인 이 B1 비자랑 이 전자여행 허가 비자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두 비자에 대해서는 이 미국 부처 간의 해석도 각각 좀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미가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네.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후에 이 대미 투자 계획이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대미 투자 업체를 위해서 전용 비자 창구를 만드는 그런 안도 논의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 비자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뭐 직원을 파견 보내는 등 그런 행위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한미 간의 논의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해야죠. 맞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국 잘못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죠? 네, 미국 상무장관 발언이었는데요. 이 미국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러트닉 상무장관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한 거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구금 사태의 책임이 사실상 한국에 있다고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적합한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했냐고 질타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B1 비자 등 이 관련 비자에 대한 해석이 이 차이가 계속 양국이 좀 시각차가 있거든요. 또 체포 과정에서도 뭐 현대 LG 엔솔 공장에 좀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실제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뭐 하청업체 기록부터 뭐 컴퓨터에 담긴 뭐 이메일, 채팅, 뭐 연락처 이런 개인 정보까지 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과도한 압수수색이 아니었냐 이런 거를 놓고 양국 간에 좀 이견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펀치 뭡니까? 네, 마지막은요. 바다에 고립된 시민을 구하고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입니다. 뭡니까? 지난 11일 새벽 일어났던 소식인데요. 네, 인천 꽃섬 인근 갯벌에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이제 해루질 그러니까 이 어패류나 해산물 같은 거를 채취하다가 밀물이 갯벌로 들어오면서 바다에 고립된 사건입니다.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구조에 나섰고요. 뭐 해경 측이 이제 공개한 마지막 영상을 보니까 물이 들어차니까 이 이재석 경사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고립된 노인에게 넘겨줬습니다. 고립된 노인은 다행히 구조가 됐는데 이재석 경사가 구명조끼 없이 현장을 빠져나오다가 결국 실종이 됐고요. 6시간 뒤에 발견이 됐는데 이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면서 숨졌습니다. 근데 혼자 출동한 거예요? 혼자서 구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나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경사가 당시 홀로 이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이 홀로 출동한 걸 놓고 왜 홀로 출동했냐,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진 거냐, 뭐 부실 대응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족 측에선 2인 1조 출동 원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고인이 2인 1조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고 왜 홀로 새벽에 구조에 나섰어야 했냐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사고 당시 새벽 시간대 인근 파출소에 이재석 경사를 제외하고 5명 직원이 더 있었다고 해요. 이제 당시 그 시간에 4명이 휴식을 하고 있었고 이 경사를 제외하면 1명이 더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현장에는 이재석 경사 홀로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해경 훈령을 좀 찾아보면 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찰차에 2명 이상 탑승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당일 새벽에 이재석 경사가 출동을 했던 게 따로 뭔가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게 아니라 해변을 순찰하던 드론 업체로부터 뭐 갯벌에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재석 경사가 출동에 나선 거라 이 신고 없이 나선 출동이라 뭐 매뉴얼 적용이 좀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선 부실 대응 의혹이 좀 나온 만큼 해경은 외부 자문단을 포함해서 이제 진상 규명단을 꾸려서 이제 사고 경위에 좀 파악에 나서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펀치 1, 2, 3 KBS 이윤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조하늘 씨.
지난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대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아침부터는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굵어졌는데요. 지금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내륙 지역의 비는 대부분 잦아든 모습이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오후까지 영남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남 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바람도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남에 최대 50, 호남과 강원 동해안에 최대 40, 제주도에는 최대 6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누그러지긴 했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7도, 대전 30도, 대구 31도가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차차 개겠고요.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주말 집회 상황인데요. 서초대로 서초역에서 법원 검찰청 방향 교대역 9번 출구 하위 3개 차로가 집회 무대 설치로 부분 통제 중이고요. 세종대로 광화문 방향도 태평 교차로 앞 전차로와 동화 면세점 앞 전차로가 각각 집회로 전면 차단돼 반대 차로를 나누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혼잡은 없지만요. 오늘 9만 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신고된 터라 오후 시간 차량으로 도심 진입은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지방 방향 정체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부산 쪽 경부선 남사 부근과 천안 분기점, 남이 분기점에서 청주 분기점 쪽으로 모두 20여 킬로미터 구간 내내 차가 많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문경 2터널을 앞둔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문경 세제 나들목부터도 처리 여파 크게 받습니다. 이 밖에 영동선 강릉 쪽 광교터널 1차로와 남해선 부산 쪽 창원 2터널 부근의 사고 구간도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획. 진짜 민주주의. 진짜 대한민국.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재난안전 분야를 살펴봅니다. 행정안전부의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용입니다. 네, 뭐 강릉에서는 가뭄인데 또 다른 곳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도 내리고 뭐 오늘도 지금 저 비가 내리고 있고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사실은 충남 당진에 150mm 이상 비가 와서 저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밤새고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아이고. 자,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폭우, 폭염, 가뭄 이런 재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최근에 비 오는 상황을 보면 하루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비가 연평균 한 1,400mm 정도가 옵니다. 예. 그런데 며칠 사이에 한 700~800mm가 오고 또 시간당 강수량인데 이거 이제 비가 얼마나 세게 오느냐입니다. 근데 이게 한 100mm 이상이 오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손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반대로 아시는 것처럼 강릉 지역 같은 데는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뭄과 폭우라는 아주 그 상반된 기상 현상이 아주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이상기후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현상이 예외적인 게 아니라 일상이 된 거. 요걸 이제 저희가 뭐 뉴노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현상이 뉴노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제일 강조하시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셔서
저희들은 하여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면 이런 기후 재난이 더 크게 더 자주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비 오는 패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 오는 패턴을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천이나 하수도 도로의 설계 기준이라든지 또 각종 다른 제도들 이런 것들 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예. 기존의 제도들은 한계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합동으로 자연재난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거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새롭게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대책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이제 예방 사업을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재난 예방 사업을 대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사태 예방 사업, 하수도 정비 사업,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같은 그런 예방 사업들의 규모를 대폭 늘려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지난번에 비가 와서 피해가 많이 났는데 과거에는 피해가 나서 복구를 할 때 기능만 복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지역에 피해가 또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선 복구를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대책들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대책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비구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한 대책들도 해나가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긴급 재난 문자 많이 받으실 텐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국민 여러분께 긴급 재난 문자, 마을 방송, 민방위 방송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위험 상황을 알려드리고 선제적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한 8,900개소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차도라든지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든지 하상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통제도 하고 대피도 하는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 빗물바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400만 개 이상의 빗물바지가 있는데 이번 최근까지 한 2회 정도는 모든 빗물바지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그런 작업들도 했습니다. 네. 조금 아까 언급하신 그 종합적인 대책은 언제쯤 발표가 될 예정입니까? 지금 이제 당과 협의를 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만간 제가 생각하기로는 10월 전에 발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제일 심각한 지역이 이제 강릉 가뭄이었는데 어제 오늘 비가 좀 오긴 왔죠? 얼마나 왔어요?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80mm 이상의 지금 비가 왔고 지금도 강릉 그 오봉 저수지라고 하는데요. 그 부근으로 비가 오고 있어서 저는 좀 마음이 상당히 가벼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도 80mm 정도 또 앞으로 조금 더 오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가뭄이 완전히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정도로는 완전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강릉 지역의 그 비온 양을 보니까 최근 6개월 동안에 온 게 한 400mm 정도 되는데 평년의 5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mm 정도 와갖고 해소할 수 있느냐 요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지금 수도 공급이 끊긴 곳 여전히 끊겨 있습니까? 지금 강릉 지역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봉저수지라는 데서 지금 강릉시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계신데, 오봉저수지는 농업용 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가 만든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조치들은 농업용수를 좀 제한해서 급수를 하는 거를 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는 수영장, 공공체육시설, 공중화장실 같은 것들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가정에 있는 수도 계량기에 물 나오는 양을 75% 정도 잠가서 물이 세게 나오지 않도록 쫄쫄쫄 나오도록 하는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조가 100톤 이상 되는 대수용가 주로 이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일 텐데요.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제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데는 지금 제한 급수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물을 아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시민들께서 설거지 물을 줄이기 위한 뭐 일회용품을 좀 더 써주신다든지 식당 운영 시간을 좀 줄여주신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 급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하루 중에 몇 시간만 뭐 물이 나오고 이런 겁니까? 일정 정도 뭐 하루 정도는 이제 그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하루 정도는 단수를 했다가 물을 다시 공급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손님의 수를 네. 비율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도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내린 비로는 그 제한 급수를 풀기는 어렵다 아직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가 올지 그거에 따라서 그 저수량이 얼마나 올라갈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제 기준으로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11.5%였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더라도 땅이 좀 메말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으로 흡수되는 게 얼만큼이고 오봉 저수지로 모이는 게 얼만큼인지를 좀 봐야 돼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또한 그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부족하고 저희들이 뭐 다른 대책하고 있는 것들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강릉 바로 위가 속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속초는 괜찮아요? 영동 지역 다른 지역들도 이제 비가 좀 적게 왔습니다만 속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뭄을 겪으면서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속초인가 삼척이 이제 쌍천에서 물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지하 저류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하수가 흘러나가지 않고 고여서 그거를 이제 펌핑해서 쓰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온을 좀 확보를 해갖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도 사실 그런 지하 저류댐 같은 걸 진작에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봉저수지 딱 한 곳에만 의존한다는 게 구조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릉이 이제 왜 강릉만 심각하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비가 좀 적게 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바다는 물들도 증발하는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생활용수를 오봉저수지 하나에서 강릉 시민분들이 거의 20만 명 되는데 87%를 오봉저수지에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릉시의 상수도 누수율을 보니까 그것도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이제 잘 아시지만 강릉은 관광객이 1년에 3천만 명 이상 거의 뭐 4천만 명 가까이 가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 평균하면 하루에 10만 명 정도는 관광객들이 항상 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강릉시 인구 20만에 관광객 10만 하면 사실은 한 하루에 30만 명 정도가 강릉시에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신 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오봉저수지뿐 아니라 다른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단기 대책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봉조수지는 남대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대천에서 취수장을 만들어서 오봉조수지로 물을 퍼올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루에 10,000톤 이상을 지금 물을 퍼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강릉시에서는 이제 강릉시 시내에는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에 4,000톤 이상 되는데 한 두 곳에서 그것도 용수를 확보하고 있고 또 남대천 부근에 지하 관정을 지금 파고 있는데 파면은 한 500톤 정도는 확보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언론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평창에 있는 도암댐 물을 지하 관로를 통해서 강릉시로 공급하는 요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 20일을 목표로 해서 하루에 10,000톤 정도를 강릉 지역에 공급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단기 대책, 이번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대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대책들은 또 별도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장 뭐 제한급수가 되거나 뭐 이런다고 할 때 뭐 이동이 어렵거나 한 그런 취약계층 분들의 어려움이 훨씬 크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면적으로 제한급수라든지 이런 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재 막 엄청난 피해가 있으시거나 불편을 겪지는 않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전국에서 그 병물 같은 것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져가셔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관계기관에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어허. 취약계층에게는 생수를 직접 배달해 드리고 있고요. 예. 또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만약에 단수가 된다거나 제한 급수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해서 운방급수 계획이라든지 병물을 사전에 배부해 놓는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강릉 가뭄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 아까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짚었습니다만은 뭐 대대적인 폭우나 이런 것들이 더 빈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찌 보면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또 뭐 하천 같은 거 범람 위기도 더 빈발할 거고 이러면 과거와 다른 어떤 기준점 설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하천 도로의 설계 기준 뭐 이런 설계 기준 또 방제 설비의 성능 목표 이런 걸로는 감당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대책 만드는 데에서는 예.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설계 기준 방제 성능 목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예방 사업들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예. 개별적으로 부처가 산발적으로 사업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개선을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누구는 하수도 하고 누구는 뭐 하천 정비하고 누구는 뭐 배수 펌프장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거를 동시에 한꺼번에 해서 그 지역의 이제 성능을 높이는 예.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중요한 것은 AI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뭐 예보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면은 국민들께서 피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도 대처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AI를 활용하는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에는 아직 태풍의 피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9월 중순이긴 한데 앞으로 뭐 태풍은 이제 금년에는 하나도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상청이 이제 예보한 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이제 10월까지 한 개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가을철 초반에 오는 태풍들은 엄청 세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두세 개 정도는 있었는데 그러게요. 올해는 예. 뭐 한 개 정도가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남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산불 피해도 상당히 컸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산불 피해 입은 곳은 비가 내리면 또 산사태 위험도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산불 피해 지역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산불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산사태 우려 지역 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하는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한 대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원단이라는 거를 꾸려서 그 지역 이재민들의 어떤 지금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 하나 본 게 뭐 다시 아까 그 강릉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소방차나 이런 데다가 물을 싣고 단뜩 달려가서 그 오봉댐에다가 물을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전부 옆으로 샌다 뭐 이런 보도를 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걸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강릉
그때 오봉 저수지를 가시고 나서 재난 사태 선포를 지시하셔서 저희가 8월 30일 날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강릉 현장에다가 뭐 행안부, 환경부, 농식품부, 국방부, 경찰, 소방, 뭐 또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해서 그 지원단을 꾸려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운반급수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반급수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정수를 정수장으로 운반해주는 운반급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정수장에다가 바로 갖다 넣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누수가 없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수를 오봉 저수지에다가 넣는 것은 오봉 저수지에다가 이제 물을 넣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바닥이 메말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대가 가서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지금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소방청이 이제 국가 소방 동원령을 내려서 최근에 하루에 한 100대, 군에서 400대, 또 다른 민간에서 뭐 한 7, 80대, 그다음에 뭐 산림청 헬기, 군 헬기, 군 함정, 해경 함정 이렇게 해서 하루에 1만 톤 이상의 정수와 원수를 강릉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전부 다 전량을 정수장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건가 보죠? 그 이제 정수를 받기도 하고 원수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오봉 저수지로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가 500대 이상이 한 군데 정수장에 들어가서 하루에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를 코디네이션하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차량 한 대에 2명씩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400대의 차량이 왔다고 하면 예. 군인만 차량 관련해서 운행하는 사람 800명 또 그거를 통제하고 여러 부대에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제해주는 사람까지 하면 사실 군과 소방에서 1000명 이상이 지금 가서 하고 있다. 그 차량들이 물을 싣고 강릉 시내를 지나가고 하는 교통 통제를 하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경찰의 노력 이런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코디네이션 돼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차가 정수장에 다 몰려갈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이군요. 쉽게 그렇게 말하면. 하기도 어렵고 원수기 때문에 그건 또 오봉저수지에 넣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강릉 아까 관광객 숫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가뭄 심해진다면은 관광객들이 완전히 발이 끊겼을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그 부분은 확인은 못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강릉을 찾아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현장에 두세 번 가서 그 강릉 시장에 가봤더니만 여전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 줄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경제적 피해도 막심할 텐데 맞습니다. 재난 지역 선포가 되면 그런 그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경제 피해 같은 것도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저희가 선포한 것은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재난 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 이제 선포를 하시고 지금 저희가 이제 선포를 한 재난 사태는 그런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 선포를 해서 총력을 대응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특별 재난 지역이 될 것인지 그런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가봤을 때는 관광객이나 이런 데까지는 아직 아닌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특별 재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피해까지 보상이 되는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뭐 숙박시설 같은데 투숙객 숫자를 제한한다거나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바로 그냥 경제적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뭐 지원하고 보상할 건지에 대해서는 추구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릉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거 특별 재난 지역 해달라는 요청하지 않을까요? 현재는 뭐 특별 재난 지역보다는 이 물이 강릉 지역에 어찌 됐든 최소한의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이제 앞으로 빈발할 기후 재난에 뭐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 뭐 구조적인 대책 지금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도 상당히 불안감이 크거든요. 예. 우리 시민 차원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뭐 지금 이제 가뭄과 관련해서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재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 재난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고 막는 것을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또 공공기관, 또 민간 기업, 또 개인 모든 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만 이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네. 정부가 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대피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잘 대피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물을 좀 앞으로도 사용량을 좀 줄이시는 것들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좀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부탁드렸을 때 국민들께서 같이 해주시면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국민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금 강릉이 어려우니까 기업, 다른 자치단체, 개인 뭐 이런 민간 단체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병물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성금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같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송창식의 비의 나그네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